예, 안녕하십니까. 길바다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고입니다. 예, 좀 문제 먼저 비춰달라고 했는데, 이번 달에 받은 문제는 고전 소설이고요. 보통 제가 문법이나, 예, 그, 운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때는 뭐 전문을 읽어도 그다지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산문 같은 경우는 전문을 읽어버리면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등급을 짧게 잡고요.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등급으로 잡고요. 지금 본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자주 받는 그런 유형이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항상 봐오셨지만은 보기 내용에 맞춰 가지고요. 뭐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자기 기분 따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기로 맞고 보기의 관점에 맞게 본문을 읽어야죠. 예, 예, 여기에 맞게. 예, 이렇게 하고 지금 보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용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정리할게요. 보기를 보면서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옥루몽의 환몽 구조는 독특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위혜지 선생님, 환몽이라는 말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 소설에서 이제 환몽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들어갔다가, 그게 잠들어서 꿈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다시 꿈에 깨서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옥루몽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또 꿈을 꿔요. 해가지고 원래 천상계 사람이죠. 근데 그 꿈을 꿔서 다시 또 천상계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을 겪고 꿈을 깨가지고 다시 인간계로 돌아오고 인간계에서 생을 마감하고 다시 또 원래 있던 천상계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린 뒤에 천상계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기에서 제시한 대로 지금 본문을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하나를 적어 놓을게요. 예, 최초 천상계 있죠. 자, 그 다음에 꿈을 꿔가지고 지금 얘는 지금 뭐라 그러죠? 예, 속세라고 표현하네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속세에서 다시 꿈을 꿔가지고 천상계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 다시 꿈을 깨가지고 속세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는,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입하고 각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입몽하고 각몽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태리님 잠깐만 좀 위로 좀 올려주셨습니다. 예, 앞부분 줄거리만 좀 잠깐 읽어볼게요. 글씨가 좀 작은데, 자, 천상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의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예, 이 부분 지금 꿈을 꾸었다라고 되어 있죠. 문창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 문창성이 죄를 짓고 자, 임몽을 하게 됩니다. 자, 천상에 함께 있었던, 예, 제방옥녀, 천효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윤소저, 황소저, 강라몽,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 5사람 전부 여성입니다. 예, 양창곡과 결혼을 맺는다. 예, 들어오면 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5 여자하고 다 연결이 되고요.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부인 5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앞부분 줄거리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냐면은, 예,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름이 바뀐 상황에서는 이미 꿈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창성하고 양창곡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다섯 여자도 지금 이름이 다 제시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지금 중심이 되는 인물은 강남홍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좀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남홍 위주로 좀 진행이 돼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강남홍이 취복루라는, 예, 이 속세는 지금 꿈이죠. 취복루라는 장소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잠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천상계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자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보기에서 신이한 존재를 만난다라고 하는데 천상계에서 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예, 보살과 강남홍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나 강남홍은요, 자기가 지금 원래 천상계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살이 어디 뭐 속세 재미 좋아? 라고 하니까 누구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보살이 설명을 해주게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백옥루라는 곳이고, 너를 비롯해서 지금 너와 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천상계의 존재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서 아까 보기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지만 꿈속에서 자기가 원래 정체가 뭐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러면 강남홍은 기왕에 왔으니까 저는 다시 인간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살이 너희들은 아직 인간계에서의, 그러니까 속세에서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연을 다 마치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강몽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 부분인데 꿈에 들어가가지고 꿈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인물들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허부인이,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럼 좀 말씀드리면 허부인은 지금 그 양창고, 그러니까 문창성의 어머니입니다. 꿈속에서의, 속세에서의.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여. 무자다는 얘기는 자식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옥년봉 돌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라고 했는데, 자, 이건 참고서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은 예선 지금 연왕을 낳았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대원 선생님, 연왕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제가 일부러 앞부분 줄걸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왕이 누굴까요? 양창곡입니다. 근데 고전소설의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은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혜지 선생님이 하나의 캐릭터라고 하면은 위혜지 선생님을 지시하는 표현은 위혜지 혹은 예지 혹은 그녀 이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자, 그 사람의 호 혹은 그 사람이 관직이 있으면 관직 이런 식으로 마구 섞어서 부르기 때문에 한순간 정신줄을 놔버리면 그냥 스토리가 꼬여버립니다 라는 거예요. 예, 연왕은 양창곡입니다. 예. 제가 다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자하여 옥년복 돌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예, 아까 말씀했던 이 보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를 권하는 것 아니겠느냐. 듣자하니 벽성선에 붙인 보조국사께서 자계봉 대승사에 계신데 불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년봉 돌부처를 위하여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100일 동안 제를 올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예, 이 보살의 합자라고 지금 허부인이 언급을 하고요. 자, 이후에 모두 고전소설의 아주 일반적인 특징처럼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다 죽어서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아까 보기에서 제시된 것과 본문과 연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선지 쪽으로요. 예, 보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선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강남홍이 취복루에서 꿈이 드는 것으로 보아 취복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임몽하는 공간이군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지침이 지금 강남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장원홍 선생님, 강남홍이 어디에서 이름이에요? 천상계에서 이름이에요? 속세에서 이름이에요? 속세에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즉 강남홍은 이미 속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속세에서 어디로요? 천상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바로 답이 나왔고요. 나머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예, 보살한테 듣죠? 그렇죠?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 임몽을 거쳐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예. 자, 하고, 예. 그 다음에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강몽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넌 인연이 아직 안 끝났어, 가야 돼, 그럼 다시 깨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자, 허부인이 보살을 옥년봉 돌부처와 연관짓는, 자, 이 부분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건한 것은 신이 한 존재, 여기서 말하는 신이 한 존재는 보살입니다. 예, 이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다, 예,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창국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여기는 언급하지 않는데 이 뒤로는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예,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예, 이 뒤는 지금 천상계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일단은 구조상 고려해야 될 상황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고려해야 되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이 과정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2가지 이상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보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담보를 해요. 다만 이 고전소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만 잘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판단돼. 지금 보신 것처럼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위 등급 학생, 지금 제가 본문을 안 읽었는데 당연하겠지만 하위 등급 학생들은 좀 일일이 읽어줍니다. 무엇보다도 하위 등급 학생들은 뭐가 딸리냐면 어휘력이 딸려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짚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짚어줘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 비교적 자주 나오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위주로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상 고전을 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건 좀 부담 없이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한국어사 써야 되고 어느 분이 수능 세대인지를 잘 몰랐어요. 위에 선생님한테. 그 국어를 하실 때 현대문이 어려우셨어요? 고전이 어려우셨어요? 네. 왜요? 위에 선생님 제 일반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고전은 어려워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장벽도 아마도, 대답은 안 하셨지만 아마도 진입장벽,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옛날 말이 많아가지고 진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클 겁니다. 자, 근데 실은요, 고전이 더 쉬워요.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 왜일 것 같아요? 고전은요, 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의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웅소설이라면 다 영웅소설에 나와 있는 구조대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어디쯤인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예, 여지없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현대소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주제가 김호범은 바보다라고 하면은 고전소설은 김호범은 바보다라고 가는 그 길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패턴으로 가겠네 이거예요. 근데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처음에 진입하는 어휘력이라는 어떤 그런 담을 조금 넘고 나면은 고전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관건이죠. 아이들한테도 그런 점을 좀 인식을 시키는 편이고요. 출제율은요,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요, 이 문제 자체만이라면, 그러면 옥루목이라는 작품이 다시 또 나오겠느냐?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기가 제시되는 유형이 또 나오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예,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건 4.5도 아니고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고요.
이 문제만의 난이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만 알면은 그냥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예.